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스트 선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나이키스트 선도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데플랫하고 니콜스 선도와 좀 비교를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는 그 자체는 좀 이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 그러면은 뭐 편갑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뭐 좀 할 내용들이 그 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근데 이걸 이제 다 공부하고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현업에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할 것도 많은데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보통 이제 메탈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전달함수만 이제 모델의 이제 어떤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보데플랫이나 나이키스트 선도나 그다음에 이제 뭐 루트 코스 같은 거 이제 어떤 K 값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이제 전달함수의 어떤 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뮬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잘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전달함수가 나올 것이고 그 전달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데플랫도 이제 그릴 수 있고 나이키스트 선도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적 선도 그릴 수 있고 니콜스 선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메타랩이라는 툴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그렸다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그려지고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전달 함수를 어떻게 바꿔야 이게 내 모터, 이제 어떤 내가 제어하는 모터나 어떤 전력 전자 제품이 어떤 특성을 이제 내가 원하는 특성을 이제 이제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들의 가장 이제 큰 이제 목표죠, 목표. 이제 가장 원하는 바고. 그러면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이제 구했다는 거죠. 물론 뭐 내가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 뭐 회사에 가면 이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전달 함수들이 대부분 있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못하면은 뭐 L 값이나 R 값 좀 이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앞쪽에 제어기는 이제 PID 제어기를 이제 튜닝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모터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죠. 이제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관계적을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전달 함수를 이제 가지고 매트랩 넣어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모터가 바뀌니까 이제 L하고 R 값이 바뀌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제어기로는 원하는 특성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했더니 이제 그럼 이제 모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어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어기를 내가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해가지고 바로 이제 스테파를 넣으면은 이제 원하는 값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PID 값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컷 했는데 뭐 이제 입력을 또 바꾸니까 또 틀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PID 지역을 이제 노가다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루트 코스나 그다음에 보데플랫이나 그다음에 나이키스 선도나 그다음에 이제 니콜 선도를 이제 일단은 그려 봐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제어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전 영역의 주파수 대역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P 게인이나 우리가 이제 루트 코스나 이런 걸 이제 그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K 값이 이제 KP, KI, KD 우리가 그러니까 P 게인, I 게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D 게인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야 이제 이제 입력의 변화, 그 다음에 모터의 어떤 미세한 이제 이제 출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편차를 고려했을 때 이제 안정적인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ID만 이렇게 이제 그냥 바꿔가지고 이제 특정 입력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죠. 이제 아주 그냥 멋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도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모트도 이제 그 얘가 이제 저기 뭐 초기 구동할 때 이제 상태랑,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구동했을 때 상태랑 또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색을 이제 썼을 때 이제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썼을 때, 1년 썼을 때, 뭐 5년, 10년 썼을 때 또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터 자체도 이제 그 어떤 이제 저기 뭐 전력전자제품도 맞죠. 전력전자제품도 이제 부하가 이제 초기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 10년 뒤 이제 부하 상태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어떤 모터의 어떤 이제 제품별 편차,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시간대별 편차를 이제 또 파라미터로 다 이제 넣어놔야 되겠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도 사실 이제 그 항상 정확한 어떤 이제 주파수에 정확한 이제 전압이 들어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스펙 내에서 이제 입력이 뭐 이제 원래 10V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는 이제 10.5V가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9.5V가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원래 이제 우리는 뭐 한 5Hz로 이제 주기로 구동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5.1Hz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4.9Hz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입력의 편차도 있고 그다음에 부하의 어떤 이제 출력의 어떤 편차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파라미터를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P긴 I긴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노가다를 하면은 뭐 이게 뭐 수십 번 해야 지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라플라스 변환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입력의 변화나 출력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KP는 예를 들어 가지고 0.5에서 한 이 10 정도 영역에서 잡으면 돼. 뭐 KI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한 100에서 한 400 정도를 잡으면 돼. 뭐 그다음에 이제 KD는 뭐 예를 들어 0.5에서 뭐 한 뭐 1.5 정도 잡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수수 평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모터 이제 어떤 이제 액추에이터와 제어기를 합했을 때 어떤 이제 그 전달 함수의 이제 그 극점이 오른쪽으로 이제 안 가 있으면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보는 게 이제 보데 플러스는 아니지만은 이제 루트 로커스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루스 호르츠 이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키스트나 이제 그 니콜슨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의 이제 그 액추에이터와 그다음에 전달 함수를 합한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전달 함수가 오른쪽에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그 허수 쪽에 가까이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으로 안정하냐, 안 하냐 떠나가지고, 상대적으로 허수 쪽에 얼마나 이제 가까이 붙어 있냐, 멀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점이 이제 왼쪽에 존재하면 일단은 안정적인데, 허수 쪽에 약간 붙어 있으면은 약간 조금만 이제 파란색이 변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불안정력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진이 없는 상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허수축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왼쪽에 이제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허수축에 이제 이게 붙어 가지고 마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별도의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조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 뭐 다른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저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그런 걸 하려 그러면은 이 PID 이제 그 값만 이제 변화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그 어떤 이제 시간으로 변하는 이제 파라미터, 이제 그 다음에 제품별로 변하는 파라미터, 입력이 또 변하는 파라미터를 전부 우리는 커버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데플랫도 이제 그려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좋게 나이키스트 선도나 니콜 선도를 개발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코스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KP, KI, KD의 어떤 범위를 최소한 요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제 어떤 입출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파라미터의 변동에 대해서도 커버링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라플라스 변환을 어렵게 하고 미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데 플랫을 그리고 뭐 FFT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뭐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나이키스트 순도는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그 보데 플랫하고 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데 플랫을 보면은 이제 이 위상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위상하고 이제 그 개인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픈루프에서 그러니까 오픈루프에서 그 이제 개인하고 위상을 그렸을 때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위상을 이제 중점으로 보죠. 위상이 이제 180도가 이제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180도를 이제 지난다는 거는 이게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80도를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증가하라고 명령을 이제 그걸 줬는데 얘는 반대로 이제 빠지고 내가 명령을 빼라고 이제 명령을 줬는데 오히려 명령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언밸런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이제 제어가 안 되는 상태고 제어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이제 불안정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어를 이제 제어가 먹히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이제 내가 준 명령이 담은 위상이 뭐 진짜 뭐 10도나 이렇게 뭐 겹쳐가지고 내가 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기 어느 정도 이제 겹쳐 가지고 먹혀야 그게 이제 제어가 조금이라도 먹혀 가지고 뭐 개인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이게 내가 준 어떤 명령 자체가 아예 먹히지 않는 수준이라 그러면은 이게 제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특정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이제 이 위상이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 180도 지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파수에서는 이 주파수의 명령은 안 먹힌다는 거죠, 이제. 그, 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발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0도에서 쭉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감쇄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스텝을 줬을 때 이제 딩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감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기 얼마나 이제 잘 되냐 감쇄가 많이 되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180도에서도 감쇄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때 잠시 이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발산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지만은 이제 이 개인이 이제 뭔가 어떤 감쇄 팩터가 있어가지고 감쇄를 하니까 딩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개인이 이제 이 180도 제어가 안 되는 180도 영역에서 개인이 감쇄가 안 되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은 이 개인이 이제 감쇄 폭이 작으면은 이제 폭이 작다는 거는 딩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공진이 일어나는데 얘가 이제 저기 그 안정적으로 이게 0이 안 되고 계속 이제 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이제 이 어떤 고주파의 어떤 이제 에서 이제 이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저주파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180도에서 이제 이 감쇄 팩트가 있냐 라는 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 여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개인이 이제 그 0 이하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감쇄 이제 어떤 영역에 이제 그 접어들 때 그때 이제 위상 마진이 이제 얼마 있냐 이제 라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데 플랫에서 이제 요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선두의 장점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이제 요 보데 플랫의 이제 그 이제 저기 위상 마진 이제 개인 마진을 얘는 그냥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메테리얼을 이제 전단 함수를 딱 넣어가지고 그려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이제 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오른쪽 왼쪽 영역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내가 전단 함수를 메테리얼 딱 넣어가지고 그려보니까
요렇게 이제 저기 어떤 K값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나오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1을 지나지 않으면은, 1을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요런 이제 오버슈트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적당한 이제 어떤 라이징 타임으로 응답도 적당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시간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 목표치에 이제 그 달성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보드 플러스는 아까 이제 고주파 영역이 떨어지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럼 위상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로 이제 좀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보다 1로 가니까 약간 오버슈트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연결 볼 때 오버슈트가 약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빨라지는데 오버슈트가 약간 생기더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치로 가더라. 그때는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저기 공진점이 약간 좀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기 이 극점이 이제 요 실수축에 이제 거의 붙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응답은 빨라지지만은 요렇게 이제 이제 오버슈트가 약간 공진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실수 이제 그러니까 복소수 근이 이제 왼쪽에 있긴 하지만 실수축에서 약간 이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안정적이죠. 근데 약간 이제 불안적인 한 영역이 이제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을 지나면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시간 영역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공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근이 이제 여기 이제 허수축에 복소근이 이제 허수축에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근이 복소근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럼 우리가 이제 매트랩으로 딱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매트랩으로 딱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런 시스템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 타임에서는 요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요런 시스템인데, 매트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달 출력을 딱 그려보니까, 이를 포함하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K 값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PID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KP, KI, KD를 이제 조절해야 되겠죠. 조절해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스트 순도를 우리가 판별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트랩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든 1 안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하면은, 그때 보드 플러스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스테파를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트가 너무 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조절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에서 이제 멀어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통해서, 이제 요 이제, 개인 마진과 위상 마진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 이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드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FPT를, 물론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릴 때도 이제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FPT를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매트랩 프로그램 자체는 FPT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일 항등식 해가지고 이제 흡수 값과 복소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절대치를 값을 이제 통해 가지고 개인을 구하고 위상 이제 그걸 두 개를 구해 가지고
보드 플랫에 준하는 이제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려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가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요 곡선 하나로 이제 요 1에 대한 이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인 이제 요 베이즈 마진과 그 다음에 개인 마진을 우리가 요 개인 마진, 베이즈 마진과 요 베이즈 마진과 개인 마진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다. 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저기 그 장점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는 이제 그 보드 플랫은 이제 이게 우리가 오픈루프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오픈루프에서 그러니까 우리 피드백을 안 걸고 오픈루프에서 이제 요 개인 마진과 베이지 마진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제 피드백을 걸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루프 상태에서는 무조건 요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걸어 놓으면은 사실 이제 피드백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쪽의 문제, 왜냐하면 계속 피드백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값을 갱신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튜닝할 때 이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출力안 오는지를 사실 판별하기가 엄청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오픈루프는 이제 피드백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오픈루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페이지 마진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 크로즈룹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보드 플랫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요즘 메트랩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얘 하나만 딱 그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데 이제 이건 안 그려봐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어떤 상대적인 안정도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K 값을 어느 범위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K 값을 이제 변화시켜 보면은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K 값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로 하니까 1에 좀 가까워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0.5로 하니까 이제 거의 뭐 0에 놀더라. 그러면 10에서 0 정도로 내가 이제 제어를 하면 되겠네.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보드 플랫 이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보드 플랫은 워낙 이제 그 유명한 거고 이제 고전 제어의 어떤 그 표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보드 플랫을 기준으로 이제 나이키스트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드 플랫도 이제 좋지만은 보드 플랫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드 플랫은 이제 이게 쉽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얘는 한 개 그리면 되니까 이제 훨씬 우리가 안정도나 이제 그래프 하나 가지고 위상 여유와 개인 마진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콜 순도는 이제 나이키스 순도와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얘도 사실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어떤 그 수학적인 그런 이제 좀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제 니콜 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여기 보면 개인 축이 있고 위상 축이 있는데 위상 축이 있는데 그 이제 개인 축을 이제 여기 Y축으로 놓고 위상 축으로 이제 여기 이제 X축으로 놨습니다. X축으로 이제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180도 이제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그 180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데시벨 그러니까 180도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0데시벨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주파수죠. 이제 1메가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요거는 주파수에 따른 이제 이제 곡선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주파수 쭉 해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나이키스 선도와 비슷하게 베이즈 마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17Hz라고 이제 뭐 오메가 이제 이게 저기 라디안이니까 7라디안 퍼 세컨에서 이제 페이지 마진이 이제 이만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180에서 한 뭐 한 100도 정도 인데 보면은 뭐 한 90도 정도 위상 마진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개인 마진은 이제 16 라디안 퍼 세컨에서 이제 보면은 한 16 이제 마이너스 16 데시벨 정도 나온다는 거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보드 플러스에서 이제 페이지 마진 보면은 여기 이제 7 라디안 퍼 세컨에서 한 60, 뭐 예를 들어 이걸 한데 뭐 지금 한 120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한 60도 정도 이제 위상 마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16 라디안 퍼 세컨에서 개인 마진은 이제 한 마이너스 16 dB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콜 순도를 딱 볼 때 이제 얘는 이제 그 주파수 이제에 따르는 이제 그거니까 얘를 무조건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게 안정적이겠죠. 이제 넘어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180도에서 이제 이 게인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게인이 나오고 이제 뭐 이러면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어떤 M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달함수를 또 이제 전달함수를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뭐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공부를 나름대로 이제 좀 더 해가지고 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M은 이제 어떤 전달함수의 전체 뭐 크기하고 이제 주파수의 관계하고 그다음 나이키스 선도의 이제 K 값 우리 개인 값에 이제 하고 매칭을 좀 시켜 놓고 걔를 이제 저기 한목에 이제 저기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제 K가 개인 변화에 따른 어떤 전달함수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KB, KID, 이제 PID라는 이제 개인 변화에 따른 어떤 전달함수 이제 전체 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0대 11, 180도 기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뭐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이 돼 있고 이제 페이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걸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어떤 이제 K 값을 바꿨을 때 이제 전달함수의 어떤 크기가 이제 M 이제 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기 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 영역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요 영역에서 이제 뭐 M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K 값의 범위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M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저도 이제 저기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일단 이제 니콜 선도와 관련해서는 나이키스트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 플랫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림으로써 이제 한 번에 이제 위상 마진과 개인 마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포함하면은 불안정해지고 포함 안 하면은 안정해진다. 바로 알 수 있다는 거고, 니콜 순도도 비슷한데 니콜 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은 Y축, 그 다음에 저기 베이즈는 X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이즈 마진과 개인 마진을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니콜 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달함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려는 어떤 K 값 이제 이제 우리가 제어하는 어떤 파라미터와의 관계를 이제 아까 M 스컬로 이제 저기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 개인값을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저기 이제 보드 플랫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와 그 니콜 선도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